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지금 전주 덕진경찰서의 주차장에 나와 있는데 헌혈버스가 여기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 직원분들 헌혈에 동참하시기로 하셨나 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분기마다 여기 덕진경찰서에서 헌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적십자 혈액원 헌혈개발팀 박행순 과장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 헌혈이 많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던데 그 단체 헌혈 취소도 그렇습니다만 코로나19 때문에 헌혈 꺼려 하시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코로나 이전보다 펼쳐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단은 사람들이 군집이 되어 있는 것 자체를 꺼려 하다 보니까 그 헌혈 일정을 계획하고도 취소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공기관이나 일반 단체에서 많이 헌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버스 저도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지 제가 헌혈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건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들면서 헌혈로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그 하트와 더불어서 헌혈차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우리 덕진경찰서 직원분들 좀 헌혈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예, 오늘 참여는 좀 어떠세요? 헌혈을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이런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 미만? 그래서 오후에도 여성문화센터로 저희가 또 계획을 잡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덕진경찰뿐만이 아니라 덕진구청 내, 그러니까 덕진 지역을 이쪽으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솔레파출소나 팔복파출소에서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헌혈은 1년에 한 번을 해야 될지 몇 달에 한 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헌혈 자주 하면 오히려 하는 사람에게도 건강 체크도 되고 또 헌혈하고 나서 얼마가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또 원상태로 복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곤 하는데 헌혈은 어느 기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분기마다 한 번씩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혈은 1년에 전혈 같은 경우에는 5회 정도, 그 다음에 성분 헌혈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헌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헌혈 이렇게 단체 버스가 와서 계기가 돼서 헌혈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헌혈의 집을 방문을 해서 헌혈할 수 있는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헌혈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단은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환자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랑의 실천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헌혈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검사 개개인마다 건강검진도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를 떠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의 실천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언제 헌혈했나 싶거든요. 오늘 이게 취재를 계기로 저도 오늘 헌혈에 한번 동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동참을 호소합니다. 네. 헌혈하고 나면 이렇게 헌혈증도 주시고 그 헌혈증을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헌혈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프거나 타인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내 주변 이웃이 헌혈 증서가 필요할 때 헌혈 증서를 그분한테 드리면 그분이 나중에 수혈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중간정산이나 퇴원 시에 혈액 하나당 헌혈 증서 1대1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우리 동네에도 헌혈왕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300회를 하셨다, 500회를 하셨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걸 보면 오히려 헌혈을 하면 할수록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 심장병 예방과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헌혈을 하게 되면 4시간 안에 수분 섭취만 하게 되면 그만큼 보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혈액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헌혈 자주 하시나요? 저는 7번 정도 헌혈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지금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가 헌혈은 못하고 그냥 헌혈을 이렇게 현장에서 네. 권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뭐 떨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곳 헌혈 버스를 보니까 네. 저도 헌혈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라가면 될까요? 네네. 네. 오, 진짜 하시겠어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문진사항을 작성을 해주셔야지만이 네. 헌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혈은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현재 기저질환자나 뭐 기타 등등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네. 4시간 이상 잠을 못 주무셨던 거나 그 다음에 아침을 공복이 있으면은 헌혈하고 나서 조금 무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제한 사항이 있으면 헌혈은 또 다음 기회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앉으셔서 네네.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방접종은 저희가 코로나19 백신은 일주일에 맞은 지 접종한 지 일주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한 달 지났습니다. 한 달 지났습니까? 여기 동의하시고 이런 과정이 복잡했네요. 과거에. 네네. 기억이 잘 안 나서. 요즘은 안전한 혈액을 확보를 해서 네. 안전하게 공급을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진사항이 예전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경찰서 직원이세요? 네. KBS에서 왔는데 헌혈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어떻게 동참하게 되셨어요? 그냥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혈에 자주 이렇게 동참하시나 봐요. 이렇게 경찰서로 올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 뭐 뿌듯하기도 하시고 건강 체크도 되고 어떤 좋은 점이 더 많아서 참여를 하시는 건지. 그냥 원래 좀 헌혈하는 걸 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뭐 여기 헌혈 버스가 올 때마다 동참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제가 총 2번 와가지고 전 2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네, 생각이시고요. 헌혈 마치고 지금 나오셨는데 크게 뭐 이상 반응은 없으시죠? 네네. 없습니다. 뭐 음료수도 나오고 보니까 헌혈 증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헌혈 증서는 바로 나오나요? 네네, 바로 헌혈이 종료가 되고 나면 본인한테 직접 증서를 기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혈액 확보를 위해서 1+1 행사, 이벤트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 증서와 그 다음에 기념품 소중히 2가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헌혈 증서 어떻게 쓰실 계획이세요? 일단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분기에 한 번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사랑의 실천은 헌혈이라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헌혈을 하면은 자기 건강도 체크가 되고 그다음에 보람과 또 그에 따른 기쁨도 있거든요. 너무 걱정 안 하시고 헌혈에 적극 참여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몇 번이나 하셨어요? 18번인가요? 와. 그러면 거의 뭐 헌혈 버스 올 때마다 참여하고 계시네요. 왜 그렇게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지 좀 피가 부족하다 하니까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뭐 기부를 하는 거니까 기분이 좋죠. 그 전주 덕진경찰서 직원분들도 지금 많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분위기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좀 더 홍보를 하고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조금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앉는 것 같아요. 저도 상관이 없는데. 예. 오늘 지금 전주 덕진경찰서 직원분들이 12분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네. 오늘은 호응이 좀 좋아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시는 네네네네네. 경향이신가요? 네, 꼭 하시는 분들이 위주로 헌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두려우신가 봐요. 바늘에 대한 공포가 워낙에 커서. 공교롭게도 제 앞에 계신 두 분이 50대이신 것 같은데 그 20, 30대 분들은 잘 안 보여서 그렇다고 저희가 뭐 나오시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헌혈은 예. 요즘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발적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헌혈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을 지금 회사에 놓고 왔거든요. 네네. 헌혈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신분증은 꼭 지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요. 네, 신분증이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헌혈 실명제거든요. 그래서 신분증을 지참을 하셔야지만이 헌혈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요즘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신 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문 등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은 본인이 언제까지 그 지문 등록으로만 헌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셔도 헌혈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헌혈 하시는 동안에 등록이 되지 않으실 때는 신분증을 꼭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지참을 하시고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김제에 있는 김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은은정입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사회복지사의 어머니께서 긴급히 이렇게 수혈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유는 이제 암을 판정받으시고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지혈이 잘 안 되시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며칠을 계시다 보니 수혈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 수혈은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비급여 형태이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희 직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도와드릴까 싶어가지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하지 않는다는 걸 듣고 좀 돕고 싶은 마음에 제가 사용하는 SNS인데 페이스북과 저희 김제시 사회복지사 협회에 어떤 그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하는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연락은 많이 오지 않았고 저의 이제 대학교 후배 또 저희 동료 친구에게서만 연락이 와서 네, 그렇게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었어요. 워낙 위독하셨고 수혈을 하지 않으면 당장 정말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셨을 뿐이지 어떤 이런 수혈로 인해서 어떤 회생 가능성이 막 높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였어요. 단지 이제 이런 암 환자의 경우에는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얻거든요.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감소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가 드린 것 이외에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제 도움을 받아서 원래 한 230장 정도 헌혈 증서가 필요했는데 300장 넘게 받으셔서 비용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니는 안타깝게 사망하셨지만요. 이제 헌혈은 피라는 거는 대체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한 지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혈액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다 알고 있는데 그 혈액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고요. 또 어떤 사실 저도 이제 등록 헌혈을 해서 등록 헌혈자로 이렇게 헌혈을 한참 하다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팔에다가 계속 정기적으로 구멍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게 의학적 지식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잘못된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상쇄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헌혈에 대한 인식이 정말 높아질 거고 그리고 헌혈은 정말 나의 가족이 당장 그 수혈을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게 헌혈에 중요하구나 헌혈이 왜 필요하구나를 그때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절실하게. 그래서 좀 더 평소에 정말 당장 내 가족 아니면 내 아이가 아플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헌혈을 꾸준히 하지만 이제 그런 좀 잘못된 생각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좀 이렇게 안전감 같은 것이 확보된다면 저는 네, 헌혈이 정말 중요하고 네, 정말 꼭 필요한 우리의 어떤 기부 활동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정말 생각하고 이게 이제 헌혈에 대한 지식을 좀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작년에 췌장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수혈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많은 양의 수혈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때 저도 역시 아닌 걸 느꼈고 작년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코로나 때문에 헌혈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시국에 저의 지인들이 긴급한 막 지정 헌혈을 해달라는 그런 글들을 올리는 걸 봤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저부터 헌혈에 좀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건강한 나눔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지정 헌혈 가족 한 분을 연결해서 그 상황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순 선생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난 6월에 남편이 피곤하다며 영양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예. 현재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좀 항암 2차 치료 과정에 있는데 예. 앞으로 치료 과정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런데 백혈병 특성상 많은 양의 필요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이 어렵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예.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올려보고 예. 또 뭐 단체방이나 SNS에 많이 올렸는데 예. 아직은 생소한지 이렇게 많은 반응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제 주위 분들의 관계망을 통해서 예. 지정헌혈을 받고 또 헌혈증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미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같은 방식으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단톡방에서 가끔 올라오는 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헌혈증과 지정헌혈을 통해서 예. 진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예. 제 주위에도 그동안 헌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뭐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이 사람이 이렇게 유급하대 그러면 지정헌혈을 정말 해줘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정헌혈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앞으로 꾸준히 나도 예. 정기적으로 헌혈을 해야겠다. 예.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예. 긍정적인 그렇군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혈소판이 떨어지는데 피가 없다고 하면 예.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환자 가족 입장에서 이제 수혈을 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헌혈하신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이번에 그러면 전북 헌혈봉사회 회장님부터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북 헌혈봉사회 회장 맡고 있는 이상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그 헌혈봉사회 초기에는 다회 헌혈자들로 구성이 됐었는데 이제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헌혈에 제한을 두지 않고 헌혈을 확대하기 위한 이제 헌혈 횟수는 적어도 공감하고 있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문턱을 많이 낮춰놨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한 360회 정도 헌혈을 했고요. 저희 그 봉사원 안에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뭐 500회 이상 헌혈 회원분도 계시고 우리 부회장님은 또 이제 400회 이상을 또 하셨고 네, 현재도 이제 우리 회원들이 많이 헌혈을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헌혈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전도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300회, 400회를 하셨다면 뭐 평생 거의 헌혈을 해오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옆에 계신 분이 부회장님이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헌혈봉사의 황옥입니다. 보니까 덕진구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또 헌혈봉사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네요. 총 몇 회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415회 했습니다. 415회를 하셨다면 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오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1991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이거 헌혈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건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아니 사실 저도 헌혈을 많이 하고 싶은데 게을러서도 그렇고 헌혈을 적극적으로 가서 해야만 또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셨는지. 네, 이제 제가 헌혈을 접하게 된 거는 뭐 고등학교 때 헌혈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는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혈액을 수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건강하니까 헌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그냥 그렇게 해서 헌혈을 하게 됐는데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400회 이상 하시면 건강에 좀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하게 되잖아요. 어떠세요, 건강은? 네, 아주 뭐 건강에는 문제 없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헌혈할 수 있고요. 예, 건강 헌혈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헌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명이다,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400회 이상을 하신 우리 부회장님은 정말 건강하게 보이시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목소리만 전달을 하게 돼서 아쉬움이 있고 우리 회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옆에 계신 우리 또 사무국장 맡고 계시는데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 헌혈봉사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사무국장님은 헌혈 횟수가 몇 회일까? 사실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헌혈을 처음엔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옆에 이제 황옥 부회장님 만나면서 누나 이런 게 있으니까 해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가 저도 이제 30 몇 회까지 가다가 제가 이제 2019년에 이제 건강에 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약을 먹으면 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하지는 못하고 홍보만. 그리고 대신 이제 저희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하고 있죠. 이야, 참 헌혈 봉사회, 전북 헌혈 봉사회 회장님, 부회장님, 사무국장님 말씀 듣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좀 부끄러워집니다. 제 기록을 보니까 99년도에 하고 안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 사실 그게 뭐 부끄럽긴 하지만 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을 누가 옆에서 이렇게 헌혈 전도사 해주신 우리 황욱 부회장님처럼 해주신 분이 계셨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회장님은 아드님 2분 다 하시죠. 여기도 큰아들이 나이가 되니까 굳이 아빠가 안 챙겨도 이제 부회장이 안 챙겨도 본인이 스스로 가서 하는 거죠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제 봐와서 캠페인을 제가 이제 봉사회를 2007년도 초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그대로 그냥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집 보낸다고 하죠. 헌혈 증서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모아가지고 뭐하냐? 그런다고 시집 보내냐? 그래서 시집 보내는 기분으로 보낸다고 한 번 보낼 때 한두 장 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 20장, 30장 그렇게 보내거든요. 제가 보내는 거 봤거든요. 이렇게 써주기도 했고 우리 시집 보낸다 하면서 보냈거든요. 둘이 있으면서. 항상 헌혈을 하기 위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또 헌혈을 함으로써 오히려 제가 더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더 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마음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일부의 그 여유피거든요. 무서워서 헌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1초의 따끔함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다라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팔을 걷어 붙일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꽂았을 때 그 따끔함이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구나 오늘은 헌혈을. 너무 즐거운 거 너무. 근데 이제 그 즐거움을 한번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굳이 뭐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오늘은 가야지 그렇게 돼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실 거 전혀 없으세요. 정말 헌혈하시면 건강도 챙기고 봉사도 하시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고 꼭 하세요. 그리고 저희 전주시청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작년에 저희가 혈기왕성이라는 헌혈봉사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저희 전주시청 직원들 다 해서 이제 저희가 작년 3월 7일 날 이제 창단식을 해서 캠페인하고 헌혈하고 저희가 그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이제 멈추고 있는데 저희 자체적으로도 그런 봉사회를 황옥 부회장이랑 같이 창단해서 그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같이. 전주시청
행정에서 일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또 이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혈액원 헌혈지원팀의 김세롬이라고 합니다. 혈액원은 전북 지역에 혈액을 공급하고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헌혈자로부터 혈액을 체혈을 해서 그 혈액을 가공을 한 다음에 혈액이 환자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또 일주일 이내가 좀 더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저희 정부 혈액수급 위기 단계라고 해서 위기 대응을 하기 위한 단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5일분 미만을 관심 단계, 그리고 3일분 미만 주의 단계, 2일분 미만을 경계 단계, 1일분 미만을 심각 단계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심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악화가 되면 주의 단계로 격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체 헌혈 과거에는 좀 많이 했는데 지금 글쎄 이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단체 헌혈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된 경우도 많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상황인데 특히 뭐 고등학교에 원래 갈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거기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 학교에서 들어오지 말라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곤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헌혈자가 10대, 20대에 많이 편중이 된 상황인데 그런 고등학교나 이제 군부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해버리면 저희가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와 헌혈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더 꺼려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헌혈로 인한 감염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는 호흡기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헌혈이나 수혈과는 관계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헌혈자분들의 우려를 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예방을 하고자 이제 헌혈의 집이냐 헌혈버스 같은 체혈 환경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환기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저희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혈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뭐 혈액백이나 뭐 바늘 이런 거는 모두 다 일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